뉴욕 증시의 가장 가까운 곳부터 깊은 곳까지 한 번에 들여다보는 시간, 권동우의 마켓 A2G 시작합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권동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2월 개편을 맞아서 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그 아이템은 어떤 아이템을 골라오셨을까요? 아마 올해 1월부터 갑작스러운 상승이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경기 침체와 이제 상저하고를 계속 외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과 반대로 올해 증시는 지금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강합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세히 어떻게 강했는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네. 3대 지수가 모두 다 올랐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가장 잘 버텼던 다우 지수가 이제 올해 가장 부진했죠. 그래서 다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한 8% 정도에 끝났고 나스닥이 거의 30% 이상 빠졌었는데 그쵸. 올해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예. 나스닥이 거의 15% 이상 지금 오른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지금 정반대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네. 조금 더 이 3대 지수의 구성 종목을 자세히 조금 나눠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면 가장 다우존스에서 가장 그 비중이 높은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비중이 11%나 되는데 YTD로 11%가 빠졌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우 지수가 지금 빠지는데 가장 크게 이제 영향을 좀 미친 거고, 유나이티드 헬스를 제외하고도 10% 이상 오른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비자 그러네요. 하나 있어요. 예. 오히려 빠진 종목들도 있는데, 네. S&P를 보시면 서학개미 분들이 워낙 이제 많이 투자하고 잘 알고 계시는 뭐 애플,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한 20-30%씩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테슬라는 뭐 50% 이상 오르기도 하고 했고, 나스닥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거의 한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7개 종목이 올랐고, 뭐 특히 이제 S&P 500 그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는 없는 메타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40%에서 50%나 오를 정도로 그쵸.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작년 말부터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고, 네. 나는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현금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인버스 ETF를 샀거나 그렇게 했을 텐데 네네. 이거 도대체 이 상황이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다들 뒤통수를 한 대 이제 맞은 약간 그런 지금 느낌이실 텐데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의 상황이 2000년대 IT 버블과 70년대 이제 인플레이션 시기와 좀 비슷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지금 합쳐서 지금 온 것 같은데 예. 코로나 이후에 증시의 버블이 굉장히 많이 꼈잖아요. 예.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 경제 같은 경우는 70년대와 비슷하지만 증시의 분위기는 2000년대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00년 IT 버블 때 이제 스터디를 좀 많이 했었는데 네. 굉장히 재밌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오. 이게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그 당시에 가장 각광받던 기업은 시스코랑 마이크로소프트, GE 약간 이런 종목들이었어요. 이런 네네.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었는데 이 기업들의 차트를 보시면 가장 위에 하늘색으로 된 게 시스코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된 저 차트가 마이크로소프트고 GE는 복잡해서 뺐는데 그리고 가장 밑에 이제 그 연한색으로 된 게 이제 나스닥이에요. 추이가 나스닥이랑 다른 그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네. 언제 저점을 잡았냐면 2002년 10월 달에 잡았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좀 보시면 그 바닥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분명히 2001년도에도 반등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2002년 10월 달에 저점을 잡고 그때부터 이제 쫙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2002년 10월 달에 바닥을 좀 잡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시스코랑 마이크로소프트, GE를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 세 종목이 그때 당시에 빅테크라고 그쵸, 우리가 맞습니다. 생각을 하면 네네. 되겠죠. 예. 네. 또 반대로 그때 당시에도 이제 혁신 기업들의 주가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들은 좀 어떤 분위기가 나타났나요? 그들은 좀 재밌게도 네. 먼저 반등을 했어요. 먼저 올랐군요. 네, 네.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빅테크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혁신 기업 중에 하나였던 아마존의 예를 들면 네. 주가 추이가 대형주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거의 고점 대비해서 90%
이상 하락을 했었거든요. 아마존이. 네. 그러고 나서 2001년도에 바닥을 잡고 슬슬 반등을 했습니다. 되게 빠르게 올랐네요. 네, 굉장히 빠르게 올랐죠. 하락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00년 상반기부터 시작됐어요. 2000년 한 3월 4월에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1년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기 시작했죠. 바닥이 한 2001년 4월 정도에 한번 잡고 슬금슬금 오르다가 9월 달에 9.11 테러가 하나 있었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서 네. 오르다가 실패하고 쫙 빠졌다가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아. 그러고 나서 상승은 쫙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당시의 빅테크들보다 1년 이상 선행해서 먼저 올랐던 거죠. 그때도 뭐 투자자들은 비슷했겠어요. 왜 이렇게 빨리 오르지? 그렇죠. 이런 예, 생각.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마존 그 차트도 나스닥과 이제 비교해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거의 IT 버블 때 정말 버블의 대명사라고 할 정도로 많이 올랐다가 네. 90% 이상 하락을 하고 바닥을 잡고 올랐는데 저 오른 저 폭이 사실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3배 올랐습니다. 그랬군요. 예, 저 3배 올랐어요. 네. 그 3배 오르는 동안에 나스닥의 빅테크들은 지지부진했던 거예요. 오르지 못하고. 그러고 2002년 10월 달에 바닥을 딱 잡았던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게 시차가 좀 있네요. 확실히 네, 시차가 있어요. 예, 네. 빅테크들이 강하게 반등하기 시작했던 시기는 2002년 10월이었고요. 그 당시의 혁신 기업이었던 아마존의 주가는 2001년도 10월부터 이미 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네. 2002년도부터는 같이 조금 더 탄력이 강해졌다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돌아와서 시계를 2023년으로 돌려서 올해 혁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의 주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올해 혁신 기업들의 주가도 2000년 IT 버블 이후랑 좀 추이가 조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대형주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아까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네네. 한 20%에서 30% 정도 올랐어요. 대표 종목들이 테슬라는 50% 이상 올랐지만 그쵸. 그런데 적자이지만 밸류에이션이 높고 성장이 굉장히 빠른 종목들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네,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아크 ETF예요. 아크 ETF가 워낙 뭐 혁신 종목들을 이제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37%가 올랐습니다.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좀 구성 종목들을 자세히 조금 갖고 왔습니다. 네. 상위 15개의 종목을 갖고 왔는데 네. 뭐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30% 이상 오른 종목들을 빨간색으로 지금 체크해 놓은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네, 거의 대부분 다 네. 올랐고 평균을 대략적으로 내보면 한 30%에서 40%? 대략 한 40% 정도 지금 올랐어요. 이제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서 빅테크들도 많이 올랐지만 이런 혁신 종목들이 더 많이 올랐다. 네. 이 추이는 2000년 IT 버블 때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테슬라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그쵸. 계시고 스터디도 많이 하고 계셔서 네. 반등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리스팅해 주신 종목들을 보니까 이 종목은 왜 이렇게까지 좋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 이 이유를 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게 왜 그랬는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주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익과 멀티플의 함수입니다. 그렇죠. 주가가 이제 EPS 곱하기 이제 밸류에이션이잖아요. 뭐 밸류에이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PE 밸류에이션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이익 같은 경우는 경기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안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 멀티플은 금리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멀티플이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작년까지 금리가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멀티플이 굉장히 빠졌어요. 그래서 멀티플도 이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올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사실 경기 침체가 온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미 작년부터 오기 시작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 이번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경기 침체가 이미 왔다는 얘기거든요. 예. 뭐 기술적으로라도 일부라도. 그러면 지금 이익 쪽에서도 빠지고 멀티플도 빠지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갔던 거죠. 그쵸.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이익이 나는 종목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재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 고성장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익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에서 뺄 게 없으니까 밸류에이션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서 이만큼 뺄 거를 이익에서 못 뺀 것까지 같이 빼버리니까 거의 고점 대비해서 80%, 마이너스 90% 이런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 지금 파월이 금리 인상을 슬슬 멈출 거라는 뉘앙스를 지금 계속 비치고 있잖아요. 예. 시장에서도 프라이싱을 올해 3월 FOMC에서 올리고 나서
이제 끝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끝낸다고 기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티플 하락했던 그 디스카운트 됐던 것들이 이제 슬슬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먼저 혁신 기업들이 좀 더 네. 강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이번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기업들의 주가가 네.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2000년 IT 버블 때 이미 우리 투자자들이 한번 목격을 했어요. 예. 목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연초부터 상승세가 지금 매우 가팔랐던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뭐 걱정이 되는 게 단기간에 지금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박스권에 잠깐 들어올 수는 있기는 한데 2000년대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면 대부분 주가들이 웬만한 종목들의 주가들이 바닥 대비해서 한 두세 배는 오르고 나서 박스권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현재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아직 2배 못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두세 배보다는 한 50%에서 100% 정도 오른 종목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네네. 이 추세가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마무리를 좀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주가는 결국 이익과 멀티플의 함수라는 점에서 지난해에 사실 이익도 안 나는데 멀티플만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은 아무래도 멀티플이 쭉 내려오면서 빠질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3%대 초반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멀티플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런 혁신 기업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좀 중소형주라고 네네. 표현을 해도 되겠죠. 예, IT 버블 당시에 나타났던 그 아마존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주셨는데 계속해서 좀 최근에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잠깐의 뭐 조정은 조금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현재 지금 미국 현지 분위기를 봐도 뭐 지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해도 지금 롱 포지션을 못 잡은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못 잡은 네.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공매도를 많이 해놨다가 이 공매도를 언제 걷어들였냐면 FOMC와 FOMC 다음날 엄청 걷어들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결국에는 그 capitulation이라고 해서 항복이잖아요. 예. 항복을 지금 한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주가가 좀 빠진다고 다시 공매도를 한다? 일부는 할 수 있겠지만 예. 그 예전만큼 공격적으로는 지금 못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해야 되냐면 빠지면 언제 사야 되는지 그 관점으로 지금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이런 지금 대기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고 예. 아직 공매도를 걷어들이지 못한 그런 기관들도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 그 주가 조정은 오히려 저가 매수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뭐 제가 뭐 오늘 나오고 이제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제가 한 그 상승의 시기를 네. 그렇게 길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한 상반 한 1분기 정도까지만 보고 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또 나와서 또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예. 고용 때문에 사실 조금 시장이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성장주라고 부르는 혁신 기업들의 주가는 앞으로도 상반기까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정리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또 알찬 질문들 준비해서 부장님을 열심히 괴롭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권동우 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